이번에는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유와 민주 시대가 우리에 왔기 때문에 한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맞다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똑같은 한국인인데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한은 자유와 민주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자유와 민주가 없습니다. 거기서 문화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유와 민주가 있는 남한에서 문화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담 같지만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새겨 들으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축구를 볼 때 13억, 14억이 되는 중국인이 한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우리 한국인을 13억이라는 인구를 가진 중국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축구도 자유와 민주를 먹고 삽니다. 그건 뭐냐면 공을 내가 받았을 때 내 자유로 어디에 패스할 것인가. 이것은 내 자유의지에 있는데 독재 국가에서는 늘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어서 남한테 패스해 주는 것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돌파할 것인가 패스해 주실 건가를 자유로운 의지로 하는 것이 몸에 체득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국가에서 살고 자유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축구를 다 잘합니다. 그 이유도 바로 여기서 있다고 그런 겁니다. 축구도 그냥 공산국가에서 축구 잘하는 나라 있으면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수 선발에 있어서도 부정과 부패가 끼어들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선수를 선발하는데도 문제가 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도 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민주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축구에서도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문화가 한국 문화를 지금 현재 따라올 수가 없는 이유도 바로 중국은 아직도 공산국가고 폐쇄국가고 독재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민주, 자유와 민주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이 자유와 민주를 가지게 된 요인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비약적인 산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국,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에서 다시 첨단국가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산업화를 성공한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진짜 산업화를 이뤄내는 것도 아주 중요했지만 세계에서 산업화를 이렇게 짤막하게 이룬 나라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더 진정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분명히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춘 나라입니다. 그러면 더 독재가 성행할 수 있고 독재로 방향을 틀어갈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전쟁 중에서 무슨 민주가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하냐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전쟁 중인 국가에서 민주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이 산업국가에서 첨단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가로 넘어오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진국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산업화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데 더구나 민주화를 만들어낸 나라는 세계에서 더구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문화가 향유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까지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고 민주가 주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더불어서 문화도 개인의 자유와 넉넉함을 인정해 주니까 결국 문화까지도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민주 시대에 다시 말씀드리면 비약적인 산업화 성공과 휴전국에서 민주화 실현한 것,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문화가 향유되어서 우리는 한류를 만들어내는데 또 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엔 세 번째 사항입니다. 경제 부국의 자신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못 살고 있었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은 한류 만들어내는데 분명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한류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이 세 가지를 잡으면, 그러니까 경제 부국의 자신감의 세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부국의 출발점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구도 딴죽을 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가 와 있고, 저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도 자유한 민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보다도 우리의 자유가 더 높은 지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 단계 분명히 쑥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소득의 증대로 인해서 더구나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되고, 무언가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끝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의 외부 노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경제력 외부 노출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금 드라마 같은 것을 보여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 너무나 그 아파트 문화나 집안에 있는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보고 외국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야, 한국이 저렇게 잘 살아? 그 실내를 보면 너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첨단 모든 그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북의 출발점, 선진국에 진입하는 점에 분명히 와 있고, 개인 소득의 증대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싶을 때 주저없이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의 외부 노출은 우리가 드라마나 우리 케이팝 같은 걸 볼 때 그 화면을 보여주는, 서울 시내를 보여주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안 같은 걸 보여줄 때 아주 깨끗하고 정돈되고 첨단적인 모든 가전제품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와, 진정으로 선진국이 한국이라는 것을 느끼곤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한류를 만들어내는데 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는 한류를 만드는 첨단 기술과 예술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인터넷과 IT 기술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첨단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더구나 인터넷 기반은 세계 어느 나라를 또 따라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브라질을 갔다가 저는, 야,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도,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중에 가장 민주화도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남미에서. 근데 그 남미에서 제가 길을 잊어버렸는데 그때 마침 휴대폰까지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죠? PC방입니다. PC방에 들어가서 전화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30분 걸렸습니다. 전화 한 통화 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PC방에서조차도. 근데 그 돈이 얼마 받았느냐? 2만 원 돈을 받더라고. 우리 돈으로 2만 원 돈을 받았고 내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 값이 2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 한 통화 겨우 했습니다. 연결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PC방까지 들어갔는데, 우리는 PC방이 뭡니까?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되잖아요. 전철에서도 되지, 길거리에서도 되지, 산에 가서도 되지. 이렇게 우리처럼 와이파이가 확 대중화되고 전국에 확산돼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 없는 나라는 거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터넷 기반과 IT 기술의 기반이 돼 있어서 이것이 세계한테 우리가 한류를 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기술의 발전과 영상미가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BTS 화면 보셨죠, 여러분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 영상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영상기술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 영상기술을 만지는 것도 대단하고 만드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촬영 기법도 뛰어나고. 그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상당수 갖추고 있어요. 그 효과가 영상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암만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 멋진 장면을 연출해낸다고 그래도 영상으로다가 멋지게 담아내지 못하면 세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 기계 있게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타고난 예술성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과 극단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근성과 은근과 끈기의 뚝배기 기질이 만나서 서로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세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거를 지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한과 흥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쁨의 흥과 슬픔의 한이 만나서 두 개씩 역시 상승작용을 하기도 하고 서로 때로는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을 양쪽을 알게 되니까
중심도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극단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중심을 이해하는 거고, 중심을까지 이해하게 되면 세상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누구보다 빠릅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행동도 빠른 겁니다. 한국인이 빠른 이유는 그냥 빠른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평생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 동안 우리는 늘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직관력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평생을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성과 창조력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사항입니다. 동양 문화의 저력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우리 동양 문화는 기본적으로 동양 문화가 가진 저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은 서양 문화가 가진 저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은 모든 것이 대부분 반대입니다. 90%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전혀 반대적인 사고와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동양과 서양입니다. 그럼 세계 문명이 지금 동양 문명이 주축이 돼 가고 있는 상황, 동양 문명이 새로이 출발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 왔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럽 문명이 제국 문화였습니다. 제국 문화로 세계를 점령을 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까지 모든 걸 점령을 합니다. 이 점령한 이 세계 문명이 지금 미국 문명으로 넘어간 겁니다. 미국 문명이 다시 동양으로 넘어오는 상황이라고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 문명은 분명히 어떤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명이 동양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한류가 그냥 만들어지는 일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국 정신문화의 저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문화는 전 감히 제가 환단고기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문화 문명이 문화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은 동아시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동아시아에서 음향이 탄생하고 음향이 이렇게 서로 대치 상태인데 이것을 운동성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삼태극입니다. 삼태극에서 오행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동아시아가 어느 나라냐? 결국은 우리의 선조인 동이족들이 살던 곳에서 홍산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 지역, 그 만주벌판과 산둥반도 일대, 그 다음에 한반도까지 포함되는 이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최초의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문화 유전자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들어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다시 드러내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문화의 저력은 우리 문화 유전자 속에, 우리 DNA 속에 들어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표출하기 시작을 한 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 문화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동양으로 오는 지점에 다시 한국이 뜰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서양 문명의 이해와 동양 문명의 노출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서양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아시아가 점령을 당했습니다. 아시아가 점령을 당한 건 슬픈이지만 우리한테 큰 축복이 하나가 왔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서양 문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서 지금은 소화까지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누가 만든 옷이죠? 제가 한복을 입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이 만든 옷을 제가 입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서, 그 다음에 제가 조사한 나라 중에서 민속 옷을 전혀 안 입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보다 안 입는 나라를 전 못 봤습니다. 쉽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럽에 가면 다 유럽 그들이 만드는 옷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다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만든,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바지나 와이셔츠나 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서양 문명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안 입고 있냐면 놀랍도록 안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한복 입은 분 보셨어요? 없습니다. 진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만 가도 기모노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드물지만 있어요. 인도를 가면 뭐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복장을 입고 있고, 동남아시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가도 그들의 민속 옷을 입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뭐 유럽은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과 미국은 다 그들의 옷, 자기들이 만든 옷이고 그들의 옷이다. 이 옷이 그들의 옷이다. 아프리카 가도 그들의 민속 옷을 입고 있는 것들을 우리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진짜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자면 100명을 보면 10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종로거리나 명동거리 한번 가보세요. 또 신촌거리를 가보시면 다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티나 와이셔츠나 청바지나 일반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만큼 우리는 외국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받아들이는 곳이죠. 반만 받아들인 곳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이거 뜻밖이네 이런 데 있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식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는 외국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죠? 외국 옷입니다. 양복과 그 드레스 입은데 그 서양 사람들이 맞는 겁니다. 근데 신랑 신부 들어오기 전에 누가 오죠? 촛불 켜러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신랑 측 어머니와 신부 측 어머니 들어오잖아요. 뭐 입었죠? 한복 입었습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의 어머니는 한복을 입었는데 신랑 신부의 아버지는 뭐 입었죠? 양복 입었습니다. 되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그러고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양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엄마는 한복 입고 아버지는 양복 입고 이게 웃기는 현상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외국 거를 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 것을 서양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체화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동양 문명을 그대로 몸속에 DNA 속에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양인들은 서양인들의 사고로만 살고 지금 있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서양 문명을 받아들인 데다가 우리 동양 문명의 그 기본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양 문명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거에다가 한 단계 더 우리 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첨가할 수 있는 두 개를 만나서 그것을 더 극복해내가지고 더 뛰어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명이 변화되는 지점에 한국이 있는 것이고 정신문화의 절약, 우리 세계 문명을 최초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한국인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세계 문명이 처음으로 태초로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다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논문 체계니 기호를 받아들이고 화학기를 받아들이고 수학 기호를 받아들인 것도 바로 그런 점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호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가 같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BTS가 나오고 한류가 나오는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우리 현장을 아까 K-팝, 드라마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합니다. 찌아찌아족 아시죠? 찌아찌아족. 그죠? 이게 뭘 우리가 보급을 했죠? 한글을 보급했잖아요. 세 개의 나라에 한글을 보급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한글을 수출하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신 분이 이분이시더라고요. 숨어있는 위대한 한국인입니다. 원안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분 이기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글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 현장이 너무 놀라운 현장을 제가 이분을 통해서 새로이 알게 됐습니다. 저는 찌아찌아족만이 우리가 한글을 보내주는 곳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여러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교과서인데 이 찌아찌아족의 교과서예요. 근데 이거 우리 교과서입니까? 찌아찌아족 교과서잖아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바하사 찌아찌아 1 이호영, 황효성, 아비딘. 아니 우리 교과서 같죠? 이거 만났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분명히 찌아찌아 쪽의 교과서인데 한글로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친근하고 고맙고 반갑잖아요. 야,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현재는 한글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BTS의 그 변화가 있는 지점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한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기남이란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재산을, 당신의 재산을 많은 부분을 여기다 투자를 해서 세계에다 한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에 보내고 있다고. 근데 아프리카 콩고의 피그미족한테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나나이족도 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의 아이마리족한테도 지금 이것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의 오로첸족도 있고. 그 다음에 미얀마 라오족. 이 6개 나라, 6개 부족한테 지금 아주 한글 수출을 위해서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새로운 한류입니다. 이것처럼 멋진 한류도 또 없을 것 같아요. BTS가 분명 문화를 수출하고 세상을 선도하는 한 중심에 있지만 이렇게 또 한글이라는 우리가 가진 위대한 걸, 교과서 이거 보세요. 이것을 세계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6개. 그 다음에 태국 치앙마이의 라오족과 네팔의 체팡족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도하고 있었고 시도한 적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진짜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진짜 저는 한국인 너무 위대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한류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류 너무나 특별하고 대단한데 그 중심에 BTS가 있는데 BTS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BTS는 한국적인 문화유전자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이 분명히 중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류 탄생의 요인은 한국인의 기본적인 문화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와 민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유와 민주에 의해서 문화는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부국과 자신감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첨단 기술과 예술 창조 능력이 동시에 같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양 문화의 저력, 우리 한국 문화의 저력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한류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방탄소년단은 BTS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한국인의 저력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의 융합과 수용과 만남에 의해서 BTS는 탄생했습니다. 위대한 한류를 지원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